안녕하세요. 기술사 공부의 단계를 체계해서 전략적으로 이끌어 드리는 강사 김은숙입니다. 멘트를 조금 바꿨죠? 지금 저희 집 뻐꾸기가 울어요. 저희 집 뻐꾸기는 조금 경망스럽습니다. 오래된 뻐꾸기라서요. 요즘 뻐꾸기는 에코까지 있더라고요. 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죠. 집중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강의가 뭐였죠? 기억이 나나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꾸 기억을 되새기면요, 이 몸에 배이죠. 사실 기억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몸에 배입니다. 첫 번째 강의가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에 있어서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는 단어를 정의를 했었고요. 우리가 공부에 왜 전략이 필요한가 라는 것도 해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싹 그림이 그리시죠? 그림이 안 그리신다면 아마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강은요,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재밌어질 것인가 나름대로 만들어 봐라고 했죠. 공부는 재미없는 거는 맞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하고 연결해서요, 소설책의 차이가 뭔가 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사실은 과제물이 그거예요. 왜 공부는 재미가 없고 연애소설은 재밌을까? 나이 들어도 남자분들은 아직도 연애소설을 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책은 재밌는데 왜 공부는 재밌고 공부에 관한 교과서는 재미가 없을까? 그죠? 오늘 과제물로 하나 나갈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공부를 좀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가요, 우리가 바로 이전의 강의죠, 그죠?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세 가지 방법,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이 알아서 만드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강사 기법, 스스로 강사 기법은 기억나시죠? 아마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행했던 분이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 공부에 관한 기수 25년간 공부에 관해서 연구하셨던 분이고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 노벨화학 수상자가 아니고 노벨화학 수상자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좀 재미는 없죠, 그죠? 어쨌든 3페이지 적는 뜻에서 아니면 집중하는 방법을 또 찾아서 기억을 활성화해서 문장을 조직화시키는 방법. 이게 우리가 기술서답지 쓰는 방법이죠. 그죠? 기술서답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술서답지만 쓰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 책 한번 읽어서 내 나름대로 그런 집중하는 방법을 뭔가를 우리가 기술사 용지에 적어보는 것도 한 페이지를 적든 용어처럼 적든 또는 3페이지 논술처럼 적든 여러분이 기술서 답지에 읽고 기억 활성화해서 조직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기술사 답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술사 답지는요, 결국은 항상 이야기지만 논술이라고 그랬죠. 그죠? 논술은요, 어느 책이든 마찬가지예요. 기술사 답지의 논술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에 사설을 쓰든, 아니면은, 소설은 좀 다르죠. 소설은 페이지가 원체 많으니까. 아니면 짧은 어떤 에세이,
수기를 쓰든 수필을 쓰든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사답지에 논리적으로 써나가면 논술입니다. 똑같아요, 형식은. 나중에 어쨌든 그것도 이야기를 할 과정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은 이거 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하면요. 저는 답답 안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요. 저는 공부의 단계를요. 체계적으로 끌어준 데어요. 체계화 시킨 데습니다. 공부의 단계를 체계화해서 공부의 어떤 전략화 시키는 과정, 몸의 습관을 배기게 하는 베이드로 하는 어떠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들어가면서 공부 습관이 안 배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술사 공부를 할 것이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기술사 답지를 우리가 전략적 공부 기술을 읽어서 새 페이지를 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각각의 전공 분야, 그죠? 각각의 전공 분야에 나는 이렇게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분야를 뭐 참조를 같이 하시면서 같이 할 필요는 있겠죠? 뭐 꼭 제 거를 뭐 다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두어 개 정도 너무 많이 들으면 좀 맨날 핸드폰을 켜야 되니까 그건 안 좋고요. 운전할 때 한 번씩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집중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하는데, 또 하나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하는 단계, 기억을 활성화하는 단계에서요. 제가 기술사 책, 여러분, 그거 하나만 뭐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기술사 책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사 책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할 필요는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사 책, 저도 책이 6권 있어요. 여러 가지 책에 6권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술사 책, 저는 지금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새로 또 책을 쓰고 앞에 거는 거의 폐간시켰죠. 그런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기술사 책을 전적으로 의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참고만 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기술사 책은요, 각 저자들이요, 어떻게 했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의 저자들이 공부했던 것을 기억 활성화시켜서 조직화시킨 겁니다. 이미 조직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의 과정이 앞에 뭐였죠, 여러분? 이미 기초 단계, 정말해서 단계 중에서도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죠. 맨 앞에 우리가 제1강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단계를 사실 위주 단계. 맨 처음에 제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공부 단계, 기술사 공부의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 단계가 사실 위주 공부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그냥 뭐라고 그랬죠?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 공부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과목마다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위주 공부해서 저자들이 이미 구체화했고요. 그 구체화한 것을요, 기억 활성화시켜서 문장을 조직화한 책들입니다. 그게 기술사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괴리감이 생기냐 하면요. 이 기억 활성화하고 조직화된 과정은요, 이미 개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사책에서 배웠던 내용과요, 우리 또 기술사 책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여기에 의지하면은요, 아,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돼? 이걸 다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책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보려고 하면요, 기사책을 보세요. 정말 모든 과목을 다 보기 힘들다면, 기사책을 한번 확 훑는 거, 이게 교과서잖아요. 진짜 교과서입니다. 기사책은요, 아주 과목별로 요약이 잘 돼 있죠. 그 요약을 한번 보는 게요, 사실 위주입니다. 사실 위주의 공부라는 거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기술사 책을 보는 것이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기사책의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사 책을 보면 어떤 게 이론이고 어떤 내용이 기억을 활성화시켜서 조직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책을 한번 이론만 정말해서 기사책에 있는 이론만 한번 싹 간추린 이론만 한번 확 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말 기억 활성화로 이제 집중화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화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자신만의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중이란 게 뭐죠? 근데 항상 우리 기술사 공부할 때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정의를 하는데 집중이란 것도 제가 전략이란 것을 처음에 이렇게 지우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나온다. 전략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저도 그걸 했죠. 정의를 했죠. 우리 기술사도 다 처음에 정의를 하죠. 그죠? 우리가 정의를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거, 까만색이 굉장히 보기 싫다. 파란색. 자,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집중은요, 몰입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여러분이 뭐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집중은 몰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자, 이게 집중이라고 해요.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는 아닐지라도 그죠? 집중 이꼴 몰입 이꼴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자, 이러면 이미 답이 나왔죠?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참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도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주의를 단순화시키고 집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참 어른이니까, 그죠? 성인이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떤 건가를 알 수도 있을 거고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는 집중은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새로운 과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뭔가 막 헤매다가 어느 순간에 아하라고 하는 순간이 있죠. 그죠?
아하 하는 그 순간이요. 집중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집중이 되는 순간이 아하 하는 순간, 집중되는 순간이라 하고, 이 순간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과제, 우리가 정말 기출사 문제는요, 문제가 맨날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새로운 문제.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요, 아하 하는 순간이 정말 있어요. 그럴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인데, 이게 이제 좀 늦느냐 빠르느냐 차이는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요, 개별 위치가 어떤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차이가 조금, 배우는 사람마다 어떤 깊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깊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것은 전부 다 실천 의지에 달렸다고 해요. IQ 차이가 아니고, 그죠? 실천 의지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하 하는 순간까지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순간까지 오기까지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이 책에서 말할 때 집중이 될 때는, 그러면 아하하는 이런 순간을 딱 볼 때 어느 박사님께서 이 책에도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집중은 그러면 어떨 때 집중이 될 건가를 누가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어느 박사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나는 그 외국 사람 이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지겨우니까. 그래서 집중이 어떨 때 되는가를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집중이 되는 원인이 되겠죠. 기술사 용어로 따져보면 집중의 원인입니다. 집중 이꼴 몰입,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 이게 집중이라고 봤을 때, 그죠? 자, 이것의 원인, 집중하고 몰입이 되는 원인이 뭔가? 자, 원인. 자, 한번 볼까요? 원인들을 보니까요. 일단 앞에도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긍정의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예쁜 여자를 만났어.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럼 멋진 남자를 만났어.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예쁜 여자, 멋진 남자가 있어. 인생에 한 번쯤 다 겪어보셨죠? 그죠? 나는 여러 번 겪었는데, 이때 긍정의 호기심이 발동하죠. 자, 이때 여러분은 어땠나요?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주의가 단순해지는 순간이죠. 이 사람, 이 이쁜 여자한테 전부 다 주의가 가는데, 그죠? 시선이 가는데, 멋진 남자한테 시선이 가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때 긍정의 호기심. 부정적이면 안 가겠죠, 시선이.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인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능력에 맞는 도전이라고 그래요. 맞는 도전.
자, 제가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이야기를 끄집어냈으니까 공부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아, 남자들은 뭐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아예 절반 혈기 같으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정말 미인, 내가 조금 볼품없어도 어, 미래의 어떤 젊은 어떤 혈기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한테 뭐 도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멋진 남자한테 말 걸어볼 수 있는 도전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돈도 좀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뭐 그저 그래.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쁜 여자, 멋진 남자가 내 앞에 와도 그냥 좀 그냥 좀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래서 능력에 맞는 도전. 우리가 기술사 공부에 조금 적용을 시키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보다 너무 높은 공부는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어렵게 보이지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쉽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 내가 내가 생각하는 언어로 바꿨습니다. 금방 우리가 기술사를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제가 집중하는 내용들을 공부에 안 맞추고 예쁜 여자, 멋진 남자로 맞추는 것처럼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언어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고 단어와 문장들을 저는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정말로. 기술사 단어, 문장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술사 책에 적혀 있는 것은 단어가 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또 조직화된 단어고 조직화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한테 내 능력에 맞도록 하는 도전이라는 거죠. 능력에 맞도록 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기한테 맞도록 그냥 쉽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해도 돼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면 된다는 거죠. 괜히 지금 합격에 가까운 사람, 합격한 사람의 어떤 극으로 맞추면요. 이제 공부한 사람이 합격에 한 사람대로 따라가면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까진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공부하는 어떤 자세부터 자신한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분산되지 않는 주의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하할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된답니다. 아하는 체험은 저는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능력에 맞는 어떠한 문제를 풀면은요, 아하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하는 순간이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날 순간에 엄청 실력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설에 우리가 합격에 돼 있는 사람들 따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하는 순간을 맛볼 수가 없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내 언어로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어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남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에 맞는 도전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맞는 도전을 한 문제 계속 도전이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어려워. 그죠? 능력에 맞는 문제를 자꾸 풀어서 아하 하는 순간들을 자꾸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집중이고 몰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주의가요, 단순화됩니다. 저절로 주의가 단순화돼요. 내가 주의를 억지로 단순화 시키려고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힘들어요. 물론 이게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공부방이요. 원래 제 공부방이 햇빛이 잘 들고 좋은 곳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내줬어요. 그 방이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저희 노모가 96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 공부방이, 다른 방은 그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방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작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 큰 방이 제 공부방이었는데 제 어머니한테 드리고 나니까 공부방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이걸 녹음하고요. 저는 거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밤이니까. 거의 12시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순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사 공부를 여러 개 해서 이미 몸에 훈련이 됐거든요. 이미 훈련을 됐고 이런 과정을 다 걸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하는 순간을 많이 맛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은요, 능력에 맞는 문제,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만이 하는 순간이 나오고 이게 집중하고 몰입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책에는 뭐 목표 조준이라는 등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는 다 빼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기술사 공부하는데 저절로 집중하고 몰입이 되고 주의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 전원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집중하는 방법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좀 두 개로 잘라서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제가 집중하는 과정이 진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집중화 중에서 집중 시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 중에서 때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까요? 그래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방법 중에 집중 시간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시험 모드로 내가 너무 많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모드. 이거는 제가 내일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지금 용어를 한 문제 풀 때 우리가 10분이잖아요. 그죠? 10분에서 최소한 뭐 한 3문제 푼다 라는 생각으로 30분. 제가 왜 30분인가를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는요,
집중 시간으로서 시험 모드로 한번 만드는 방법.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는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험 모드는 집중화 방법에 이해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또 거기서 제가 왜 소설책, 일과 놀이, 그 다음에 소설책 읽기는 재밌고 기술책 공부하는 거는 재미가 없을까라는 거는 나중에 6과정으로 할 건데요. 6강으로 할 건데, 여러분이 조금 심심하시면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지금 거의 합격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 강의를 듣다가 나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전략적 공부 기술은 조금 어려워요. 내용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그리고 짧은 소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소설,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정말 재밌겠다 라고 하는 소설책을요 하나 읽어보세요. 좀 지울게요. 오늘 과제물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기술사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소설책을요 뭐 꼭 공부라는 것이 꼭 책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어차피 공부 습관을 들여주는 방법이에요. 공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 저 시리즈 읽지 마시고요. 또 해라면 또 시리즈 읽어가지고 거기에 또 푹 빠지지 마시고요. 소설책 한 권, 그리고 짧은 소설, 그죠? 뭐 추리 소설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짧은 소설, 짧은 소설을 읽으세요. 거기에 막 푹 빠지신 진짜 두꺼운 소설책 읽지 마시고 그래서 짧은 소설을 읽으셔가지고요. 그것도 재밌는 책이어야 됩니다. 뭐 연애 소설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뭐 이상한 그 말고 남자 여자 나오는 아주 단순한 거 말고요. 설마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책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3페이지로 기술사 용지에 3페이지로 여러분이 논술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 되면은요, 여러분 바로 논술 공부하셔도 됩니다. 논술 쓰기 하셔도 돼요. 문제 하면서 쓰기 하셔도 돼요. 자, 소설책, 어느 소설책을 볼까요? 저는 소설책을 잘 안 읽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보이는 제 지금 앉아있는 곳과 제 책장은 거리가 좀 멀어서 제목은 안 보여요. 제가 외국에 봉사활동간 책이 있는데, 엄마를 부탁해.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라고 한 책이 있어요. 아니면은 엄마를 부탁해는 제가 시청에서 누가 책 좋다고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도 있었고, 아니면은 책은 돕기다. 이 책도 제가 남자분한테 얻은 책들이에요. 책은 돕기다. 이 책도 참 좋거든요. 책은 돕기다라는 책 진짜 좋아요. 책은 돕기다라든지,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라든지, 엄마를 부탁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은 돕기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 정말 좋아요. 그런 책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3페이지로 맞춰서 논술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책 쉬워요. 아니면 아주 쉬운 소설책 읽어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논술화 잘 된다면, 이거 쉬운 단어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논술 쓰기로 들어가세요, 그냥. 근데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아, 선생님, 이 책하고요, 이 책하고요, 기술사 공부와 서술책하고요, 논술 쓰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기술사 공부나 인원 공부나 고등학교 논술이나 단지 써내려가는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지 논술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페이지로 쓰시든지 한 페이지로 쓰시든지, 여러분들이 기술사 앞에 많이 막 해놨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적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 강의가 최고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듣고 참조를 하고 뭐 그거를 뭐 주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기술사 공부 그 복잡한 책을 읽지 마시고요. 아주 쉬운 책을 읽고 이렇게 적어 보시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유튜브에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이렇게 써서 합격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대입을 딱 시켰을 때, 만약에 3페이지가 안 써지면은요, 이 유튜브 듣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개인설에 공부한답시고 여기저기 유튜버 채널 뒤지다가 낭패만 본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 꼭 과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까지 못하시면은요, 아예 기술사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 쉬운 것조차도 내가 시간 내서 할 수 없다 하면은요, 여러분은 아직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시간을 무조건 내야 되는 단계잖아요, 기술사 공부는. 그래서 이거 내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기술사 공부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자꾸 지금 하시는 실무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말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의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은요, 집중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집중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방법 중에서 집중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꼭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